자, 이제 녹화 버튼을 눌렀고요. 이게 또 실시간 아니고 녹화만 이렇게 하려니까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네요. 예, 오늘은 상속의 이해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상속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좀 자세하게 다뤄볼 거예요. 근데 상속이란 워낙 내용도 많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PPT로 제가 만들면은 한 3개 정도, 네, 그 중에 첫 번째 파트가 될 거예요. 3개 중에. 그리고 오늘 하는 내용은 제가 상태가 좀 아직은 좀 회복 중에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좀 내용이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양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꼭 들어주시고, 그리고 커리큘럼 관련해서 변경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 제가 뭐 수업 끝나고 이거 설명 다 끝나고 하든지, 아니면은 그냥 디스코드에 따로 공지 글로만 써서 올리겠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말씀만 드리면요. 음, 상속이 제가 세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했었는데, 그중에 두 번째 파트를 진행하기 전에 제 생각에는 포인터랑 그 동적 할당 관련한 특강을 제가 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걸로 좀 땡겨서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두 번째 상속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켜보면서 포인터랑 동적 할당의 사용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음, 아무래도 그 수업을 하기 전에 특강을 먼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포인터와 동적 할당 관련된 내용을 수업 시간에 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다 한 다음에 남은 시간에 상속을 조금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상속을 마무리 짓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던가, 아니면은 그 뒷부분은 특강으로 넣던가. 그러니까 특강이 아니고 녹화 강의죠. 그 녹화 강의로 넣던가 해가지고 그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한번 연락이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연락 주신 분이 어, 포인터 특강이 언제쯤 할 계획이냐. 그래서 원래 저는 다음 주쯤에 하려고 그랬는데, 이번 주 주말이나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번 주 주말에 안 된다 하면은 어, 아마 다음 주 화요일인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은 상속의 이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는 일단은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상속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만 오늘 다루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상속을 진행하는 느낌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속의 개념과 언제 이 상속을 사용하고 이런 내용을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상속에 들어가기 앞서서 과거의 이 C++ 상속은 물려받는다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산 상속하듯이 아버지가 이제 아들, 딸한테 이렇게 유산 상속 뭐 이렇게 하듯이, 과거의 상속은 물려받는다는 성격이 컸기 때문에 기존에 정해놓은 클래스의 재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문법적 요소가 상속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것도 큰 하나의 이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요 목적으로만 존재하는 상속은 아닙니다. 상속이 도대체 어떤 점에 이제 우리한테 이점이 되고 그걸 잘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워보는 겁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이 상속을 언제 사용하는지를 알려면은 그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 예시를 하나 들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인데요. 요 시나리오가 아마 다음 주 수업 시간에도 이제 등장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기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예제는 아닌데, 요 예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설명하다 보니까 기억을 해놓는 게 좋겠죠. 내용을 물론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 되겠지만은. 그래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상속이 언제 필요한지, 상속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그걸 알아보는 겁니다. 자, 예제로 여기 급여 관리 시스템이 있어요. 보면은 지금 퍼머넌트 워커고 클래스가, 그다음에 프라이빗 멤버로는 이름과 셀러리가 있죠. 급여가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으로는 생성자가 있고, 그다음에 게터가 있고, 그다음에 네임과 셀러리를 차례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거는 급여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처음 이 회사의 근무 형태는 정규직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요 클래스는 정규직 직원의 관리를 목적으로 한 클래스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 클래스는 정규직한테 급여를 주거나 그러니까 근무 형태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죠. 네, 이렇게 클래스를 짰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요걸 이제 그냥 방금 저 클래스를 사용하지 않고 원래 우리가 클래스 디자인이나 또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이 클래스는 뭐냐면요. Employee Handler라는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위에 방금 그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를 관리하기 위한 클래스입니다. 굳이 이렇게 이중으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요 Employee Handler 지금 왼편에 보이시는 요 클래스가 컨트롤 클래스 또는 핸들러 클래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요거 이름도 Employee Handler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뵀던 퍼머넌트 워커의 클래스와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무슨 성격이 다르냐? 그 앞에 있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는 데이터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록의 보존을 위해서 파일에 저장할 데이터. 각각의 이제 이름과 이 샐러리를 저장을 하는 이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포맷이죠. 그 포맷 형태를 우리가 클래스로 디자인을 한 건데 우리가 그 포맷을 한 대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클래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엑셀에다가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데이터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이제 엑셀을 보시면은 이제 한 줄 있죠. 이게 첫 번째 줄에 있는 뭐 이름, 뭐 나이, 직급, 연봉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로줄로 엑셀에 가로줄로 이렇게 쓰는 인포들이 있잖아요. 그 가로줄 하나가 이제 데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는 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컨트롤 클래스, 핸들러 클래스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가로줄들을 다 합친 전체적인 이 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각각의 어떻게 보면 배열이랑도 좀 비슷할 수 있는데 배열의 형태로 지금 하고 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핸들링을. 근데 물론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지만 여기선 배열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는 바로 기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 우리가 급여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대표 기능들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능이 있냐? 첫 번째 새로운 직원 정보의 등록, add employee 함수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모든 직원의 이번 달 급여 정보 출력. 그러니까 이 직원은 급여가 얼마고 이 직원은 이번 달 급여가 얼마고 이거를 전체 출력을 한다는 거죠. show all salary info 함수가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 달 급여 총액 출력이죠. 이번 달 급여 총총액 발음이 안 돼. 이번 달 급여의 총액 출력. 네, 요거 show total salary 함수가 지금 여기 왼편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함수는 이제 모든 직원의 그냥 급여를 다 합쳐가지고 그냥 출력을 해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그 방금 전에 데이터적 성격을 갖고 있는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로 지금 배열이 선언이 되어 있어요. 포인터 객체 포인터 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이제 배열에다 쭉 집어넣고 이 각각의 객체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 한 명 한 명을 지금 객체로 표현을 한 거겠죠. 그 사람들을 한 대에 묶어 가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클래스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 나머지는 생성자랑 소멸자죠. 네. 그래서 요 컨트롤 클래스, 다시 말해서 핸들러 클래스는 기능 제공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모든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 한다 하면은 이렇게 객체를 다루는 핸들러 클래스의 존재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우리가 그 두 클래스 있었죠? 퍼머넌트 워커 클래스와 그 다음에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를 사용해서 메인 함수를 작성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어려울 게 없어요. 인플로이 핸들러로 핸들러를 생성을 했고, 그다음에 핸들러 .add employee를 통해 가지고 퍼머넌트 워커를 이제 객체 생성을 한 건데 new 키워드를 통해서 했다는 걸 보면은 동적 생성을 했구나, 동적 할당을 했구나 할 수 있겠죠? 왜 동적 할당했나요? 아시겠지만은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는 바로 객체 포인터 변수였어요. 그러니까 요 인플로이 핸들러 객체가 만들어진다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멤버 변수는 그 멤버 변수의 그 배열은 객체 배열이 아니라 객체 포인터 배열이기 때문에 객체는 생성되지 않은 상태죠. 그냥 객체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add employee 함수를 통해서 객체를 동적으로 생성한 다음에 그 포인트들이 각각 그 객체를 가리키게 만드는 코드인 거예요.
그 다음에는 handler.show all salary info를 출력했고, 그 다음에 handler.show total salary를 출력했어요. 그래서 김, 리, 준 이렇게 셀러리를 전부 다 출력을 하게 된 거는 바로 show all salary info 함수를 통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salary sum 4,500은 show total salary 함수를 통해서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래야 프로그램 설계 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요구사항의 변경에 대응하는 프로그램의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유지보수가 계속 필요하고 또 추가 기능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겠죠? 기능의 추가에 따른 프로그램의 확장성. 이 유연성과 확장성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고 이걸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 단순히 코드가 짧고 코드가 길고 요거의 차이만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가 좋고 나쁘고 요거를 판단하지는 못하고 요 프로그램이 유연하다. 아니면 확장이 쉽다. 요런 프로그램들이 훨씬 더 좋은 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스팀 게임이나 게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스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텐데 창작마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우리가 기본 게임은 게임사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게임을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입맛대로 각자 개인이 모드를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느낌인가요? 예, 확장성이 좋다는 거예요. 그 파트는. 예, 확장성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하고 그런 게임들이 아마 유저들한테 가장 인기를 많이 받고 있는 게임들 중 하나입니다. 네. 네, 다른 얘기였고. 자, 그래서 기능 추가, 요 확장성과 유연성이 중요한데, 이러한 기능 추가를 위해서 내가 만약에 프로그램의 기능 하나를 집어넣으려고 그랬는데, 그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전체 프로그램을 다시 다 작성해야 된다. 요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불필요하고 생산적이지도 않고 그런 일은 없어야 된다. 자,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전에 짠 employee handler 클래스와 그다음에 permanent worker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시켜볼 건데 만약에 지금 현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원의 고용 형태가 정규직밖에 없었어요. 근데 직원의 고용 형태가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영업직도 필요하고 임시직이 필요할 수 있죠. 예. 그러면은 그냥 따로따로 디자인해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고용직, 영업직, 임시직이 급여의 지급 방식이 다 다릅니다. 고용직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매달 급여가 정해져 있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아는 대로. 근데 영업직은 기본적인 베이스의 기본 급여가 있고, 그 다음에 자신의 요 할당량, 그러니까 자신의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추가로 부여하는 형태로 우리가 급여를 주려고요. 그다음에 임시직은 시간당으로 우리가 시급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얼마나 일했나 이렇게 그렇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임금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 샐러리를 주는 방식도 다 다르고 그럼 내가 클래스를 어떻게 짜야 되나? 단순히 우리가 세일즈맨 그러니까 영업직이죠. 그다음에 템퍼러리 임시직 클래스 객체를 추가해 줄까? 그러면은 만약에 그냥 추가하게 되면은 그렇다면 그에 따른 컨트롤 클래스 그러니까 인플로이 핸들러 클래스는 지금 그전에 있던 퍼머넌트 워커를 기준으로 다 작성이 돼 있어요. 근데 그럼 얘를 세일스맨이 쓸 수 있는 인플로이 핸들러를 만들고 그러면 템플러리가 쓸 수 있는 인플로이 핸들러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은 뭐 다 말짝 도루묵인 거예요, 그냥. 예. 그렇다면 그에 따른 컨트롤 변경은 결국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예,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문제를 인지를 하고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확장성과 유연성 요거를 염두에 두고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요 문제를 염두에 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상속을 공부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수업을 할 요 내용은 사실상 요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고 아마 요 문제 해결을 직접 할 때는 아마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상속에 대해서 더 깊이 상속과 다양성, 그다음에 가상함수, 버추얼 적인 처리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다루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 프로그램의 확장성이 있고 유연성이 좋고 요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겠다. 예,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려운 일들을 하기 전에 문법적인 내용부터 상속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을 공부해 보자. 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상속이란 자신의 고유한 특성 외에 물려받은 또 다른 특성을 지니는 것. 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 유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유전. 만약에 내가 아버지의 뭐 키를 유전받았다. 그러면은 나의 특성이 있겠지만은
그것 외에 물려받은 아버지의 큰 키라는 또 다른 특성을 내가 지닐 수 있는 거죠. 네, 그 유전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코드가 왼쪽에는 person 클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univ student, 그냥 unive가 그러니까 유니버시티를 말하는 거겠죠. university student, 대학생. 예, 그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person에는 name과 age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래에는 생성자가 있고, what's your name이라는 함수인데 그냥 my name is name 하고 멤버분수를 출력하는 거예요. 컨스트 처리도 돼 있죠. how old are you? age를 출력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이 univ student 클래스가 바로 person 클래스를 퍼블릭으로 상속한 형태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클래스 유닛 스튜던트하고 땡땡 콜론이 있고 그 다음에 public perso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오른편 코드는 유니브 스튜던트 클래스가 person 클래스를 public 상속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이용할 때 뭘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상속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다? 유닛 스튜던트 멤버 함수에서 person의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고유한 특성 외에 물려받은 또 다른 특성을 지녔다. 무슨 말이죠? 유닛 스튜던트의 고유한 특성 뭡니까? 프라이빗 멤버에 있는 메이저라는 배열이네요. 네, 메이저 문자열이죠. 아마 전공의 이름을 담는 칸 같아요. 메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유닛 스튜던트의 지금 생성자가 있고 Who are you라는 지금 유닛 스튜던트의 멤버 함수가 있어요. 근데 이 Who are you 함수에서 뭘 부르고 있냐면 What's your name과 How old are you라는 바로 우리가 상속받은 person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호출했다는 겁니다. 근데 뭐 호출할 때 앞에 불려진 뭐 범위 지정 연산자도 없고 이렇게 바로 불려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상속을 받은 상태가 됐다면은 요 유닛 스튜던트 객체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person에 있는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를 전부 다 이 객체 자체가 지니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유닛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person에 있는 age와 name, 그 다음에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함수들이 전부 다 유닛 스튜던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닛 스튜던트는 person에 있는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 플러스 그 다음에 유닛 스튜던트 고유의 멤버 함수와 멤버 변수를 동시에 다 지니고 있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상속을 진행을 시킨다는 거예요. 상속이 됐다 함은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아래 정리를 하게 되면은 유닛 스튜던트 객체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age, name,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 major, who are you 이렇게 멤버 함수 3개와 멤버 변수 3개를 가지고 있고 그 위에 있는 4가지 age, name, what's your name, how old are you는 상속을 받은 퍼스트 클래스의 멤버이겠죠. 상속을 받은 애가 이 객체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jor와 who are you는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의 고유한 멤버고 그래서 유닛 스튜던트 객체는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유닛 스튜던트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상속받은 멤버 변수, 멤버 함수까지 전부 다 요 객체 안에 생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을 하게 되면 상속의 대상이 되는 클래스의 멤버까지도 객체 내에 포함이 되고요. 그렇기에 우리가 기초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호출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은 여기서 기초 클래스를 하면 이 유닛 스튜던트가 상속받은 퍼슨 클래스가 바로 기초 클래스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녹화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이 실시간 진행보다 더 좋은 점은 뭔가 사실 뭐 제가 대본을 준비해서 수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온라인에서 하던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고 있는 건데 좀 더 마음이 뭐라 그래야 되죠? 네, 질문을 기다린다든지 뭔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좀 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말이 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원래 녹화 방송이어서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말이 왠지 모르게 빨라지네요. 예, 근데 뭐 유튜브에 올리면은 뭐 배속을 통해서 느리게 또는 빠르게 볼 수도 있기도 하고, 제가 발음만 정확하다면은 자동 생성되는 한국어 자막을 사용하시면은, 뭐 한국어 모르겠으면 이제 자막을 생성해서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죠? 예, 아무튼 뭐 그런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뭐 일시정지 버튼도 있죠. 온라인 수업을 실시간 듣게 되면 일시정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뭐 졸든 뭐 하든 집중이 안 되든 일단은 귀로 듣고서 하시겠죠. 설마 켜놓고만 계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제 녹화 강의로 이렇게 진행한다면 그런 장단점이 있다는 거. 예. 저는 온라인 실시간 강의를 선호를 하고 그리고 그것보다 더 선호하는 거는 오프라인 현장 강의입니다.
그래서요. 자,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 정의. 상속을 받았을 때 이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는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요게 보면은 바로 우리가 퍼슨 클래스를 상속받은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의 모습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유닛 스튜던트의 생성자는 my name과 my age와 my major 요 세 가지의 매개 변수를 받고요. 그리고 지금 멤버 이니셜라이저를 사용을 했는데 멤버 이니셜라이저 공간에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person하고 my age와 my name이 있죠. 네, 어떤 형태예요, 지금? 요거는 바로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죠. 그죠?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요 상속받은 클래스의 생성자 정의는 상속을 한 그러니까 person 클래스의 생성자가 바로 이니셜라이저에 포함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그게 바로 특이하고요. 자, 그거 이외에 유닛 스튜던트가 갖고 있는 고유한 멤버 변수는 그냥 그 아래 함수 몸체에서 따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그냥 이니셜라이저에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냥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서 짚고 가야 되는 점은 뭐냐면은 바로 상속을 받은 클래스는 상속을 해준 클래스의 생성자를 꼭 사용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한다. 요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글씨 이렇게 적혀 있죠.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는 상속받은 퍼슨 클래스의 멤버까지 초기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는 상속을 받은 퍼슨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까지 전부 다 생성이 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성된 애가 자신의 것이 아니고 상속받은 퍼슨의 것이라고 우리가 신경 꺼야 되는 건 아니죠. 왜냐면 생성은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가 했기 때문에 생성시킨 클래스에서 바로 이 멤버가 생성됐으면 그거에 대한 초기화까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화를 할 때 퍼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한다. 자, 그 아래 써져 있습니다. 그 말이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의 생성자는 퍼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해서 퍼슨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이 좋다. 지금 모르시겠으면은 그 강의록을 쭉 뒤로 가시면 되겠죠. 예. 퍼슨의 우리가 멤버 변수에는 age와 name이 있었고 그다음에 유닛 스튜던트의 멤버 변수에는 메이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퍼슨 클래스의 age와 name은 우리가 상속 받았으니까 걔는 퍼슨의 것이었죠. 근데 유닛 스튜던트 객체를 만들 때 걔네 둘도 생기는데 걔네둘에 대한 초기화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상속받았던 퍼슨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굳이 요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냐? 이렇게 여쭤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사용하세요. 예,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닛 스튜던트 클래스와 같이 상속받는 클래스는 이니셜라이저를 이용해 상속하는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명시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생성자를 불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속받은 클래스는 상속을 해준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상속받은 멤버 변수들의 초기화 과정을 그걸 통해서 진행시켜 주는 것이 좋다. 예, 이 내용입니다. 자, 여기 또 방금 그 코드인데요. 당연히 똑같이 퍼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닛 스튜던트가 있고 메인 함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알 거예요. who are you는 지금 네, 유닛 스튜던트의 멤버 함수이고 그 다음에 유닛 스튜던트 객체 두 개를 생성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리 22살 컴퓨터 엔지니어링, 윤 21살 일렉트로닉 엔지니어링 이렇게 뭐 만들었습니다. 객체를 만들고 그때 생성자 호출을 하게 되면은 그 생성자 지금 형태를 보세요. 오른쪽에 있는 퍼블릭 아래에 있는 요 유닛 스튜던트 생성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생성자 안에 이니셜라이저가 있는데 그 이니셜라이저 부분에 퍼슨의 생성자가 들어 있습니다. my age와 my name을 그러니까 유닛 스튜던트가 받은 매개 변수의 my name과 my age를 그대로 퍼슨 클래스의 생성자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이니셜라이저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퍼슨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돼서 퍼슨 객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주의하셔야 돼요. 퍼슨 객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유닛 스튜던트의 객체가 만들어졌는데 그 객체는 지금 내가 상속을 받은 퍼슨 클래스의 멤버 변수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유닛 스튜던트의 이제 상속받은 멤버 변수 age와 name을 그냥 퍼슨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생성자의 호출. 자, 우리가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의 호출이 단 한 번 딱 된다고 했었죠.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가 호출이 되지만은 우리가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해서 객체가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거 할 때 뭐였죠?
그 역과 대우인가요? 예. 뭐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지금은. 하여튼 뭐 대우가 성립이 안 된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죠? 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예. 취소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 뭐 뭔 말인지 아시죠? 예, 반대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여기서 요 아래 써져 있는 글씨는 무슨 내용이냐? 자, 접근 제한의 기준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을 막습니다. 접근 제한이라 기준이라 하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나요?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예. 접근 제한 지시자라고 했죠. 프라이빗과 퍼블릭, 프로텍티드를 배웠었는데, 이 프라이빗과 퍼블릭, 요 프라이빗은 접근 제한의 기준이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유닛 스튜던트 객체에 지금 에이지와 네임이 생성이 된 거예요. 퍼슨 클래스의 멤버 변수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접근 제한, 우리가 프라이빗 처리되어 있는 거는 그의 기준은 객체가 아니라 클래스이기 때문에 에이지와 네임을 상속받아서 유닛 스튜던트 안에 에이지와 네임이 생성이 됐다 하더라도 그 에이지와 네임은 퍼슨의 에이지와 네임이기 때문에, 그리고 프라이빗으로 선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니스턴트 객체에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있죠. 유니스턴트 멤버 함수가 퍼슨의 멤버 변수에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퍼슨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직접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우리가 배웠던 정보의 은닉, 정보 은닉은 한 객체 내에서도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라면은 유닙스턴트가 퍼슨의 멤버 변수에 막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보의 은닉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네. 자, 그럼 용어 한번 정리를 하고 갈게요. 자, 지금 유닙스턴트는 퍼슨 클래스를 상속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받은 클래스가 유니브 스튜던트고요. 상속을 해준 클래스가 퍼슨 클래스죠. 우리는 요 클래스들을 부르는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퍼슨을 부르는 이름은 상위 클래스 또는 기초 베이스 클래스, 그 다음에 슈퍼 클래스, 뭐 페어런츠 클래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속받은 유니브 스튜던트 클래스는 뭐라고 부르냐? 하위 클래스 또는 디라이브드 유도 클래스, 그 다음에 서브 클래스,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보통 학교 수업에서는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 이렇게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기초 베이스 클래스와 디라이브드 클래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우리 강의에서는 용어를 상속을 해준 클래스는 우리가 기초 클래스,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은 클래스는 유도 클래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게요. 네, 앞으로요. 네, 이렇게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유도 클래스의 객체의 생성 과정을 한번 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유도 클래스는 지금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지금 가지고 있다 했죠. 그렇기 때문에 객체를 생성시켰을 때 어떤 순서로 도대체 생성이 되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자, 베이스 클래스가 지금 왼쪽에 있습니다. 클래스 소 베이스고요. 프라이빗 멤버로는 베이스 넘이 있고, 그다음에 퍼블릭 멤버로는 생성자의 형태가 두 개가 있어요. 소 베이스 기본 생성자와 그 다음에 매개 변수를 하나 n을 받아서 베이스 넘에 저장하는 생성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base data라는 베이스 넘을 출력하는 함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지금 so derived 클래스가 있고 so base를 public으로 상속을 했어요. 자, public 상속에 대해서는 우리가 잠시 뒤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는 private 멤버로 derived number가 있고, 그 다음에 public 함수로는 so derived 생성자, 기본 생성자죠. 기본 생성자 지금 30으로 초기화하고 있네요. 멤버 변수를. 그 다음에 derived n,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 받는 형태는 derived number를 지금 n으로 저장하겠다는 생성자고, 그 다음에 그 특이한 점은 그 아래 생성자가 하나 더 있어요. 그거는 so derived 생성자인데 멤버 변수를 두 개를 받고 있죠. n1과 n2를 받고 있는데, N1은 지금 so base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주고 있고, 그 다음에 derive num은 N2가 지금 이니셜라이저로 초기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생성자들에는 각 생성자가 호출이 되었다는 의미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한 문장 cout을 so base 또는 so derived에서 어떤 생성자가 호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한 줄 출력을 코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show derived data라는 함수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바로 show base data라는 상속을 받은 기초 클래스의 멤버 함수를 지금 호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derived num이라고 해서 그냥 자기 자신의 고유한 멤버 변수를 출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바로 기초 클래스와 유도 클래스의 설명이 다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보겠습니다. 케이스 1과 케이스 2와 케이스 3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바로 호출의 모습이에요. 어, 특이한 점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숫자 기본적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떤 것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생성자가 어떤 생성자가 호출이 됐냐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그 전 코드로 돌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결과가 지금 아래에 나와 있는데 그 실행 결과에서 어떤 생성자가 호출되었는지도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 케이스 1을 보게 되면은 so derived 객체를 하나 생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show derived data를 지금 호출을 했죠. 자, 객체를 생성했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 객체를 생성할 때 인자 전달을 하나 더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죠. 지금 케이스 1을 하고 있습니다. 케이스 1에서 객체 생성할 때 인자 전달을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네, 빈 생성자, 다시 말해서 void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케이스 1에는 so base 하고 빈 괄호, 그 다음에 so derived 하고 빈 괄호가 되어 있죠. 바로 둘 다 기본 생성자, 빈 생성자, void 생성자가 호출이 됐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show derived data 했더니 그냥 우리가 기초값으로 넣어놓던 20과 30이 출력되었고, 그 다음에 케이스 2에서는 똑같이 12 인자를 하나 줬어요. 근데 우리가 떠올려보면 so derived 클래스에서 생성자 정의를 할 때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자의 개수가 한 개일 때는 어떻게 한다 했었죠? 상속받은 num1, 아니 num1이 베이스 num이었나요? 네, 베이스 num의 값은 초기화를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에 대한 코드는 아예 없었어요. 그 다음에 so derived 클래스에 있는 멤버 고유한 멤버 변수 derived number만 초기화를 해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케이스 2에서는 이렇게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객체를 생성한다고 해서 기본 생성자, 그러니까 기초 생성자의 기초 생성자, 죄송해요.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는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속을 받은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는 내가 지정해준 형태대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호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만 호출이 우리가 정의를 안 해줬는데 정의를 해주지 않아도 케이스 2를 보게 되면은 so base의 void 생성자가 지금 호출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void 생성자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을 한다는 거.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빈 생성자, void 생성자를 정의해야 된다는 거. 매개 변수를 하나도 받지 않았을 때도 그때도 객체를 생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객체를 생성하지 않아도 생성자를 호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빈 생성자도 반드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케이스 3에서는 어떻게 됐냐? 자, 객체를 다시 만들었는데 이번에 인자를 두 개 받았죠? 예, 인자를 두 개 받은 경우에는 첫 번째 인자는 내가 상속을 받은 기초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의 so 베이스 클래스의 멤버 변수 베이스 num을 첫 번째 인자로 초기화를 해주고, 뭘 통해서? 바로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받은 두 번째 매개 변수, 그러니까 인자를 so derrived에 있는 고유한 매개 멤버 변수 derived number를 초기화해 주는데 사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3에서 어떻게 됐냐? so base 클래스의 생성자가 빈 생성자가 아니라 지금 보시게 되면 출력 결과를 int n이라는 우리가 정의한 생성자가 호출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기초 클래스 말고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를 정의를 할 때 바로 그때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 중 어떤 거를 우리가 호출을 할지를 명시적으로 써놨기 때문에 그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호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derived 클래스의 생성자를 호출이 된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실행 결과를 알 수 있는 사실이 오른쪽에 써져 있습니다. 자, 유도 클래스의 객체 생성 과정에서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는 100%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에서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 호출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기초 클래스의 보이드 생성자가 호출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결정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커니가 진한 글 쓸 수도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합니다. 클래스의 멤버는 결국 어떻게 된다? 해당 클래스, 그 멤버에 해당하는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해야 된다는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을 받든 안 받든 받았으면은 상속받았던 기초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은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걔를 호출하면서 초기화를 시켜줘야 되는 거고, 임의로 호출을 할 수가 없는, 임의로 그 초기화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유도 클래스에서 있는 고유한 유도 클래스의 고유 멤버 변수들은 유도 클래스에서 생성 과정에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된다는 겁니다. 예, 요 원칙을 꼭 지켜주셔야 돼요. 프로그래밍을 할 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생각보다 양이 많네요. 적긴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생성 과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기 때문에 소멸 과정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요건 그냥 간단한 코드라 설명 딱히 안 하겠습니다. 그냥 생성자를 정의해 놓고 소멸자를 정의해 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유도 클래스의 객체가 소멸될 때는 유도 클래스의 소멸자가 실행되고 난 다음에 기초 클래스의 소멸자가 실행된다. 다시 말해서 스택에 생성된 객체와 소멸 순서는 생성 순서와 반대이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자, 이 코드 다시 위로 올라온 거예요. so derived 그러니까 유도 클래스에 우리가 객체를 생성을 했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 생성자가 도대체 어떤 게 먼저 호출이 되냐? 바로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아니라 출력 결과를 보시게 되면은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가 먼저 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어서 기초 클래스에 있었던 상속을 받은 멤버 변수를 다 초기화시켜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유도 클래스의 생성자가 호출이 되면서 유도 클래스에 있는 멤버 변수들을 초기화시켜준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으면은 상속 받았던 내용을 먼저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내 거를 처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생성을 할 때요. 근데 소멸을 할 때는 반대로 내 걸 먼저 소멸시키고 그 다음에 상속을 받았던 얘를 그 다음에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 과정을 보게 되면 생성은 so base, so derived 이렇게 생성이 됐고 호출은 so derived, so base 이렇게 반대로 이제 소멸이 되는 거죠. 생성 순서와 반대라는 겁니다. 소멸 순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객체가 소멸될 때는 유도 클래스의 소멸자가 먼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기초 클래스의 소멸자가 실행된다는 점. 그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종합 예제입니다. 따로 설명을 안 할게요. 이것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소멸자, 퍼슨과 유니스턴트를 완성을 한 형태인데 요걸 통해서 생성자, 소멸자가 언제 호출이 되고 어느 게 먼저 소멸되고 어느 게 먼저 호출되고 생성자가 소멸자 요 관계를 그냥 객체 생성할 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합 예제입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프로텍티드 선언의 접근 허용 범위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 접근 제어 지시자라는 걸 배울 때, private, protected, public을 배웠었는데, 우리가 지금은, 정보 은닉대였죠? 정보 은닉대, private은 멤버 변수들 private로 선언해서 정보 은닉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public은 멤버 함수를 통해서 getter와 setter 정의를 해준 다음에 그 getter와 setter가 바로 private된 멤버 변수들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했었죠. 그 멤버 함수들이. 그리고 그 멤버 함수들은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public으로 선언되어야 됐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있었던 protected는 이건 상속에서 배울 거니까 넘어가자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그 protected를 배우는 겁니다. 자. 만약에 지금 베이스 클래스를 보시게 되면은 프라이빗으로 선언된 건 num1, 그 다음에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건 num2, 그 다음에 퍼블릭으로 선언된 건 num3와 show 데이터입니다. show 데이터는 num1과 num2와 num3를 그냥 출력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derived 클래스가 베이스 클래스를 지금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퍼블릭으로 show base member라고 해서 num1과 num2, num3를 다 타려고 시도하고 있어요. 자, 상속을 원래 하지 않는다면은 그냥 베이스 클래스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퍼블릭과 프로텍티드 모두 클래스 외부에서 접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하지 않는다면은 프로텍티드 의미가 없는 거겠죠. 근데 상속을 하게 된다면 프로텍티드로 선언된 멤버 변수 num2는 바로 유도 클래스에서의 접근을 허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도 클래스에서의 접근은 불가능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객체 안에서도 정보의 은닉이 진행되기 때문에 유도 클래스의 멤버 함수가 기초 클래스의 멤버 변수에 접근을 하지는 못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생성자도 기초 클래스의 생성자를 통해서 초기화를 시켜줬던 거고요. 네, 그랬는데 우리가 기초 클래스에서 애초에 멤버 변수를 프라이빗이 아니라 프로텍티드로 선언을 하게 되면은 그 변수는 상속이 된 상태에서 유도 클래스에서의 접근만은 허용을 하겠다 이 뜻입니다. 예, 하지만은 우리가 키워드 그 세 개를 배웠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퍼블릭과 프라이빗을 우리가 자주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거에 비해서 프로텍티드는 사용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사용할 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잘만 사용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텍티드라는 키워드는 기초 클래스와 이를 상속한 유도 클래스 사이에서의 정보 은닉을 무너뜨리는 문법이죠. 그러니까 유도 클래스에서도 기초 클래스의 멤버 변수들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 은닉을 지키기 위해서 이 프로텍티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유용하게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프로텍티드 상속을
보게 되면 지금 여기 이 코드에서는 derived 클래스가 지금 베이스 클래스를 어떻게 상속을 했냐면은 퍼블릭의 형태로 상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형태, 상속을 하는 형태도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접근 제어 지시자와 동일해요. 하지만은 그거와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접근 제어 지시자는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하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그 세 가지는 이름은 똑같이 public, protected, private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단은 프로텍티드 상속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간단한 예제입니다. 베이스는 지금 num1, num2, num3고요. num1은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고 num2는 protected, num3는 public이에요. 자, 근데 지금 우리 derived 클래스를 지금 정의를 했는데 그 클래스, 그러니까 유도 클래스는 지금 베이스 클래스를 어떻게 상속을 받았나요? 바로 protected 상속을 받은 거예요. 우린 이 protected 상속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간단해요. 어려울 거 없어요. protected 상속은 뭐냐면은 베이스 클래스, 그러니까 기초 클래스의 멤버 중에서 프로텍티드보다 넓은 범위, 접근 범위가 넓은 멤버는 우리가 프로텍티드로 변경시켜서 상속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텍티드는 derived 객체를 통해 베이스에 정의된 멤버 변수 접근을 할 때 외부에서의 직접 접근을 막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객체를 통해서는 num3의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derived 클래스 객체를 만들었다 하면은, 요 객체 안에는 지금 내가 상속을 받은, protected로 상속받은 num1과 num2와 num3가 이 derived 클래스에서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멤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derived 유도 클래스에서도 기초 클래스에 지금 num1, num2, num3가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하는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num2는 private, num1은 private, num2는 protected, num3는 public으로 원래 존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속을 우리가 public이 아니라 protected로 했기 때문에 protective보다 범위가 넓은 public은 protected로 처리를 해가지고 상속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객체를 생성할 때는 public은 그대로 퍼블릭이 되지만은 우리가 derived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베이스 클래스를 상속받았는데 protected를 상속받았기 때문에 num3가 protected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derived 클래스의 멤버 변수 3개는 2개는 num2와 num3는 protected 형태가 될 거예요. num1은 private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한 점은 이렇게 그냥 public protected로 바뀌어서 derived 객체에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num1은 지금 프라이빗으로 선언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이스 클래스의 프라이빗으로 선언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derived 객체를 생성해서 derived 객체 안에 num1, num2, num3가 있다고 해도 얘 객체, derived 객체 자체는 num1에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프라이빗으로 상속을 받았다는 것은 애초에 기초 클래스, 베이스 클래스에서만 접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써져 있죠. num1은 derived 객체를 통해 접근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derived 클래스에서 상속을 받은 유도 클래스에서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은 num1은 접근 불가능하고요. num2는 protected로 상속을 받고 num3는 protected로 상속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을 받을 때 상속을 protected로 받느냐 public으로 받느냐 뭐가 중요하냐면요. 만약에 상속받은 클래스를 내가 또 상속을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때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단순히 상속 관계가 1차원적으로 상속이 한 번만 진행된 과정에서는 프로텍티드 상속을 하나, 퍼블릭 상속을 하나 크게 차이는 예, 있긴 하네요. 예, 있긴 하겠네. 있긴 하는데 이제 뭐 그거는 왜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냥 베이스 클래스는 퍼블릭이 num3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외부에서도 num3에 접근을 할 수 있지만은 프로텍티드로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derived 클래스에서는 num3가 프로텍티드가 되기 때문에 derived 클래스에 있는 derived 객체의 num3는 이제 외부에서 접근을 못하게 막아진 상태죠. 프로텍티드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다음에 프라이빗 상속과 퍼블릭 상속인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비슷합니다. 프라이빗과 퍼블릭 모두 프로텍티드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보다 범위가 더 넓은 애들은 다 얘로 취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라이빗 상속은 전부 다 프라이빗이 되고요. 퍼블릭 상속은 퍼블릭보다 범위 넓은 얘는 없죠. 그래서 그냥 그 기초 클래스에 있던 접근 제어 지시자 그대로 상속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써있습니다. 프라이빗 상속된 멤버들은 유도 클래스의 접근을 허용하므로 드라이브드 클래스에 상속한
derived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num1, num2, num3의 조건을 불가한다. 자, 그러니까 프라이빗 상속된 이거 빠졌네요, 그치가? 자, 에서 유도 클래스에서의 접근만을 허용합니다. 네, 이거 수정해서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자, 프라이빗 상속된 멤버들은 유도 클래스에서의 접근만을 허용하기 때문에 derived 클래스를 상속한 클래스는 num1, num2, num3 접근 불가능하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요 프라이빗 상속과 프로텍티드 상속 할 때 이제 문제점은 상속에 뭐 그전에 그 다른 특정도 이점도 있지만은 상속을 한 애를 상속을 할 때 이중 상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상속한 얘 상속. 이중 상속이라는 표현 안 쓰는데 죄송해요. 자, 그래서 이 베이스 클래스를 내가 상속받은 디라이브드 클래스는 지금 프라이빗으로 상속받기 때문에 전부 다 지금 프라이빗으로 돼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셋 다 프라이빗이어서 셋 다 접근이 안 되냐? 아니죠. 왜냐면은 베이스 클래스에서부터 프라이빗이 됐던 얘는 접근을 못하고, 그러니까 num1은 접근을 못하고 num2와 num3는 프로텍티드 퍼블릭이었는데 드라이브드 오면서 프라이빗으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드라이브드 안에서 num2랑 num3는 접근 가능합니다. 프라이빗으로요. 자, 하지만은 그런 형태지만, 그러니까 derived 클래스는 num1은 접근 불가, num2, num3는 private. 이 상태죠. derived 클래스. 근데 만약에 내가 derived 클래스를 상속하는 또 다른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클래스는 지금 애초에 num1 접근 불가. 그러니까 베이스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num2와 num3는 derived에서만 접근 가능하죠. 프라이빗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derived를 상속받은 애는 결국 셋 다 접근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간 내용에서. 예, 퍼블릭 상속은 퍼블릭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대로 상속한다. 자, 그리고요, C++에서 상속을 할 때는 우리가 그냥 주로 퍼블릭 상속을 그냥 사용하시나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우리가 프라이빗과 프로텍티드 상속은 다중 상속과 같이 우리가 다중 상속에 대해서도 배울 건데 다중 상속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상속 그냥 한다 하면 그냥 프라이빗, 퍼블릭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냥 퍼블릭만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어렵지 않죠? 그냥 퍼블릭 상속만 사용하세요. 자, 그 다음에 상속을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수업이 생각보다 시간이 벌써 녹화가 47분째네요. 네, 얼른 해야 되겠죠? 1시간 넘기지 않게. 자, 상속의 기본 조건은 바로 is a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이제 존재하는 형태여야지만 우리가 상속을 잘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상속 관계가 성립하려면은 기초 클래스와 유도 클래스 간에 is a 관계가 성립해야 된다. 자, 만약 성립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상속 관계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is a 관계가 아니라면은 요건 우리가 내가 상속을 사용하면 안 되거나 아니면 잘못 상속을 사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무선 전화기,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 is a 전화기. 맞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선 전화기가 전화기를 상속받을 수 있겠죠? 전화기에 있는 기능들을 무선 전화기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겠다. 같은 왜냐면 전화기이기 때문에. 그 아래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is a 컴퓨터. 맞죠? 노트북도 컴퓨터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에는 상속을 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요 클래스 상속의 관계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상속에 대해 설명할 때 UML이라는 표기법으로 표현을 할 겁니다. 바로 Unified Modeling Language라는 건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화살표로 된 거예요. 어렵지 않죠? 화살표는 상속을 의미하고요. 머리는 기초 클래스를 향합니다. 화살표의 이 뾰족한 머리가 기초 클래스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지금 클래스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그 다음에 태블릿 노트북이 있는데 자, 태블릿 처음부터 일단은 노트북 컴퓨터 클래스는 컴퓨터 클래스를 지금 퍼블릭 상속을 받고요. 그 다음에 태블릿 노트북 클래스는 노트북 컴퓨터 지금 클래스를 상속을 받는다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속을 할 때는 is a 관계를 꼭 잊지 말고 사용을 해야 된다. is a 관계일 때만 상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관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has a 관계인데 바로 소유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을 해보면요. 자동차는 바퀴가 있고 창문이 있고 뭐 핸들이 있고 이렇게 소유를 하고 있죠. 자동차의 부품이죠. 이렇게 포함이 되는 경우에는 이때도 상속의 조건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상속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복합 관계로 이를 대신한다는 겁니다. 상속을 일반적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사용은 할 수는 있다. 자, 예시가 있어요. 사진이 좀 작네요. 자, 지금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바로 총을 든 총을 가지고 있는 has a 관계죠. police has a gun.
경찰이 총을 가지고 있다. 예, has a 관계입니다. 총을 가지고 있는 경찰을 내가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때 우리가 상속을 사용해봐서 이제 상속을 사용해서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건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고요. 블렛이 있고 그 다음에 슛이 있죠. 샷. 총을 쏘는 이제 함수가 있고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형태만 보세요. 의미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폴리스 클래스는 바로 건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이 생겼다는 뜻은 곧 총알이 있고 그 다음에 쏠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건에서 지금 정의한 지금 쏜다는 행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을 든 폴리스를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가지고 상속을 통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해저 관계도 상속을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해저 관계를 할 때 권총을 소유하지 않은 경찰도 만들고 싶고 그 다음에 권총이 아니라 다른 장비 전기봉이라든지 3단봉 뭐 많겠죠. 이런 장비들을 소유한 경찰까지도 다 표현하고 싶다. 이러면 제가 맨 처음 만들었던 프로그램의 유연성과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게 좀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을 했다 하면 굉장히 이 두 클래스와 강하게 묶여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유도할 때 변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총을 든 경찰을 표현하더라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코드처럼 이렇게 다 분리를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자, 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총 클래스, 건 클래스는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폴리스 클래스는 지금 건을 상속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멤버 변수로 지금 건 포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합 관계로 폴리스 안에 클래스 안에 멤버 변수로 다른 클래스를 가리킬 수 있는 포인터를 사용해서 그 클래스를 조정을 할 수 있게 이런 형태의 복합 관계로 클래스를 짜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다가 수갑이라든지 권총을 소용하지 않은 경찰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때 훨씬 더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건, 피스톨 지금 건을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를 그냥 널로 만들어주면 아 얘는 피스톨이 없는 지금 폴리스구나. 아 얘는 피스톨이 있는 폴리스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변화하기가 쉽겠죠? 이렇게 작성해 주셔야 된다는 거다. 해수와 관계는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요. 코드의 양이 많아졌지만은 코드 양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해저 관계는 상속을 사용하지 않고 저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상속으로 묶인 두 클래스는 강한 연관성을 띠기 때문에 만약에 총을 가진 경찰을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상속을 사용한다면은 총을 가진 경찰밖에 표현을 못하는 상황이 와버립니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총을 안 가진 경찰, 다른 걸 가진 경찰 표현할 수가 없어요. 상속을 사용하게 되면. 그 상속은 is a 관계에 매우 적절합니다. 예, 하지만 has 관계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프로그램 변경에 많은 제약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has와 is 두 가지 경우 외에는 상속을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용하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4주차 빠르다면 빠르게 진행한 거죠. 왜냐면은 2시간 수업을 1시간 만에 그러니까 2시간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일단 1시간 내용으로 줄인 거여서 질문 있으시면 개인톡으로 해주시고 영상을 꼭 보시고 이번 주 안에 과제는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나가면 아마 내일 알충으로 다 알려드릴 거고요. 이메일은 뭐 과제에 대한 질문 이런 거 과제 제출하시는 곳이고 그 다음에 네, 질문은 개인톡 이용하시고 그래서 커리큘럼 변경된 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냥 제가 공지를 올려드릴게요. 그냥 예, 다음 주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그냥 수업 시간에 상속 뒷부분을 하지 않고 먼저 포인터 내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상속을 할 수 있다는 거.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